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 활동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 기관 중에서 공기 중 산소를 혈액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속 폐는 우리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폐암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폐암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흡연입니다. 실제 흡연은 폐암뿐만이 아니라 방광암의 발생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또 분석이 될 정도인데요. 담배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데에는 흡연 이외의 다른 요소들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70에서 80%는 이 흡연으로 인한 발병으로 나타나지만 이 외에 20%가량은 담배를 태워본 적도 없는 비흡연자고 비흡연자 중에 상당수가 여성인 특징도 있는데요. 폐암을 일으키는 흡연 외의 원인으로는 대기오염도 있고 또 미세먼지 혹은 기존 폐렴이나 폐결핵 등과 같이 폐질환이 있었던 분들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집 밖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집 안에서 혹은 그 외의 실내 공간에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물질이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조리 시에 발생하는 요리 매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폐암 전문가들은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비흡연 여성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름 또한 요리 매연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예로 얼마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20여 년간 학교 급식을 하던 조리사였고 고용노동부에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리 도중에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작년 21년에 처음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의 원인이다 라고 인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가사를 책임지면서 오랜 기간 요리를 해온 중장년층 여성이나 또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한 급식 노동자들에게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리 매연의 원인이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대부분 큰 발암물질은 입안에서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는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폐세포를 자극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극을 오랜 기간 받게 되는 주부들과 또 급식 노동자분들이 이 폐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에서도 요리 매연을 심각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기오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말한 바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대형 덤프트럭이 230km를 달리면서 내뿜는 양과 비슷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덤프트럭 매연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서 농도가 좀 옅어지지만 요리 매연은 좁은 공간에서 코로 직접 들이마시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고기나 생선과 같은 이런 단백질 식품은 연기가 일어나면서 탈 때 이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식용유가 탈 때 역시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가능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이 타지 않도록 발연점에 맞는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도 강조드린 적이 있죠. 전문가들은 이런 발암물질이 섞인 연기나 그을음이 폐에 침투해서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요리 매연을 좀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계셨다가 실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통 고기류의 경우에는 많이 구워서 드시잖아요. 요리 자체도 삶거나 찌는 요리 방법이 더 좋기도 해서 굽는 요리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 구이 요리를 하실 때에는 뚜껑을 꼭 닫고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환기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기구 위에 달린 환풍기는 이 호흡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틀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환기를 하실 때에는 요리가 끝난 뒤에도 15분 정도는 창문을 닫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당연히 한 번 쓴 기름은 재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리 중에 튀기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프라이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주부님들이 코팅된 이 불소수지 프라이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불소수지 팬을 가열을 하면 2분 만에 이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비롯한 발암물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크게 스테인리스 팬도 있고 코팅된 팬도 있고 무쇠 팬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코팅된 이 팬 중에서 불소수지, 테프론이라고도 하죠. 이런 테프론 팬의 경우에는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는 장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코팅력이 약해서 안정성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차라리 코팅된 팬을 쓰신다면 세라믹 코팅으로 된 팬이 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아서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코팅이 된 제품이라서 저희 집의 경우에는 스텐이나 무쇠팬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좀 무겁기도 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집에 있는 우리 집 팬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기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초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암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폐암 3기에 해당되는 흉통, 호흡곤란, 객혈, 쉰 목소리 같은 주요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게 또 폐암입니다. 정기적인 몸의 관찰로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때 CT를 찍어야 한다면 많은 CT양은 사실 방사선 피복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찍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10분의 1로 방사선량을 좀 줄인 저설량 CT를 찍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추가로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 케일과 같은 야채, 그리고 배추, 양배추, 또 브로콜리와 같은 이런 십자화과 채소는 폐 기능을 올리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채소들도 많이 접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든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약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엔 집 밖으로 문 열고만 나가도 이 미세먼지며 또 코로나며 제일 안전하지 않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맘 놓고 편히 있어야 하는 집 공간에서만큼은 약간의 생활 방식을 바꿔서 안전하게 조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